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를 둘러싼 진실 공방. 요 주제 짚어보기 전에요. 내일 취임 후에 첫 해외 순방을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식부터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취임 후에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어색한 동거, 말 그대로 어색한 동거가 그림으로 비춰졌다 이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취임 후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인선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지금 임명돼 있는 장관, 오늘 국무회의 참석한 임명돼 있는 장관은 6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6명뿐이었고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전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었군요. 그렇죠. 17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를 진행하기 직전에 국무위원들과 차담회를 가졌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여기 경험 있는 분이 우리 팀장관이 여기 경험 있어요. 얼마죠? 10년이 남았습니다. 부산이 좀 반가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신뢰감만 있으면 더 많은 자유를 주게 되고 공정과정이 자, 지금 영상만으로 봐서는 화기애애한 모습인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좀 전에 설명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 화면에 잘 안 비쳤는데요. 네, 지금 화면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잡고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뒤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뒤쪽에 좀 멀찍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뒤에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장관들이 주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도 강경화 외교장관이 오자 이렇게 좀 자리를 비켜서 도종환 장관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쪽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느낌으로 서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장관들도 카메라가 잡히지 않는 곳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참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표상화 밑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모습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10명이 참석했고요. 진짜 국무회의 영상을 보면 모두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각도에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예. 오후에 들어온 속보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야당에서는 송영무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라고 맞섰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왜 이렇게 그 청와대는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드러냈는지. 깊은 애정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자진 사퇴를 한다 이러면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른바 송영무 지키기에 나섰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26년 전에 음주 기록 이게 야권이 이제 김학용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하지만 그 사건이 부대로 이첩이 됐어요. 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이런 데는 이 기록이 아예 자료가 남아있지를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입장은 뭐냐면 만약에 헌병대에 이첩된 사건을 국회의원 누군가가 알았다. 이것은 민간인 사찰이 아닌 이상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누군가 우리를 사찰하고 있다. 이러한 역공을 펼치면서 송영무 지키기에 나선 건데요. 청와대는 청문회까지 갈 것이다. 자진 사퇴는 절대 없다. 지명철에도 없다.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전 의외인 게 뭐냐면 지금 국가의 모든 권력은 사실 청와대가 총괄하는 거 아닌가요? 청와대가 총괄하고 사찰을 한다면 정부가 민간 사찰하는 게 문제인데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권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야권에 그럼 사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까? 아마 그 낙마를 했던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때도 그
혼인 무효 소송 관련해서 이 정보는 정말 사찰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며 그 출처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게 청와대 측에서는 그 법조계에서는 그 법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또 국방 개혁을 또 반대하는 세력이 내부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기서 시작된 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거기 잇따르는 프레임을 두고 가는 거고. 그렇죠. 청문회에서 소명을 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청와대 공식 입장입니다. 예, 청문회까지는 어떻게 가능하냐 뭐 지켜보면서 검증을 해보든지 해야 되겠군요. 자,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떠난 자유한국당 아직 갈피를 못 잡는 걸까요? 당대표 자리를 놓고 홍준표, 원유철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때 아닌 또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전 후보가 바른정당에 합류하라고 했었다 이건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이런 의혹 어디서 또 제기가 된 겁니까? 바른정당의 초대 당대표였던 정병국 전 대표가 어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반성문을 냈습니다.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막전 막후가 담긴 책을 한 권 냈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당을 할 당시에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측근을 통해서 바른정당에 합류할 의사를 밝혔었다라는 건데요. 이 창당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요. 항소심 무죄가 나오기 전이어서 홍준표 전 지사가 사실상 경남 지역에서 공개 행보 없이 지내고 있을 때였는데요. 사실상 측근을 통해서 타진을 했었다라는 폭로가 이뤄졌고 이 같은 시각, 어제 같은 시각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강력한 경쟁주자인 원유철 의원이 이 부분을 인용해서 홍준표 전 지사에게 날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먼저 어제 원유철 의원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은 우리의 대통령 후보셨던 홍준표 후보께서 바른정당의 창당 시에 2심에서 무죄가 결정되면 바른정당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측근을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만약 바른정당에 합류할 의사를 타진했다면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의 균열을 막자 보수가 대통합해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하자고 고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수하고 다닐 때 홍준표 후보께서는 바른정당에 가시려고 타진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원유철 의원 상당히 좀 격앙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홍준표 후보, 당대표 후보죠. 네. 홍 후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원유철 후보도 격앙이 됐고 홍준표 후보도 격분을 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오늘 SNS에는 김대엽식 공작 정치라면서 전당대회 후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연설에는 그야말로 난타전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요. 홍 전 지사가 불편한 심기를 단단히 내보였습니다. 홍 후보가 마지막에 이제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나서 이제 화면에 보시면요. 올라가서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홍 후보가 안 올라가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저께 저 상황이죠? 그렇죠. 염동열 사무총장이 같이 올라가자고 옆에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만 지금 단상 아래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원유철 의원의 발언에 화가 나서 홍준표 후보가 무대에서 마지막 기념사진 촬영을 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다른 의원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원유철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화를 냈는데요. 사실상 그 발언을 한 정병국 전 대표보다 원 후보에 대해서 더 화를 낸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자회견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기자분들이 없는 모양이지? 네, 서울에서 몇분안 내려갔습니다. 아, 그래? 정병국 의원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난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왔습니다. 내가 재판 중이니 말할 처지가 못 된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다. 원유철 의원이 단정적으로 저렇게 말하는 것은 용서치 않겠습니다. 아무리 당내 경선이지만 아무리 선거지만 이런 식으로 오면 뒤집으시오. 저런 후배하고 경선하는 게 내가 부끄럽습니다. 예, 본인의 할 말을 언론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기자들 찾는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띄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원유철 의원에 대해서는 가만히 안 두겠다 하는 모습도 인상되었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법적 조치라도 취하겠다라는 건가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개적인 자리, 전당 이 대회를 앞두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사실상 망신을 좀 당한,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꼴이 돼서 좀 그런 법적 검토까지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법정 대응을 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안 하면 뭐 내가 그걸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상당히 자신의 결백을 좀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원유철 의원이 일단은 자기 입으로 공개 사과를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유철 후보랑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금 서로 약간 자존심 대결을 하는 느낌도 사실 들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뭐 그건 차치하고라도, 자, 이현수 기자, 그러면 이거부터 짚어봐야 되겠죠. 저 홍준표 후보의 바른정당 합류 설 네. 최초에 퍼뜨렸던 정병국 전 바른정당 대표, 네. 홍준표 후보의 저 반론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보였나요? 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는데요. 우선 홍준표 후보가 발언한 기자회견에서 밝힌 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본인이 책에 주장한 게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또 진실 공방이고. 그렇죠. 당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말할 순 없지만 이라면서, 그러니까 그 메신저에 대해서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그 측근이, 홍준표 후보 측근이 그 바른정당 측에 알려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준 건데, 홍준표 후보가 같이 가자고 한다며 이번에 탈당하지 않고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정병국 전 대표 이야기를 들으면 홍준표 후보가 같이 가자고 한다면서 이번에 탈당하지 않고, 이 이번에라는 거는 그 다 같이 탈당을 했던 지난해 12월 말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1차 탈당에는 함께하진 않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에 그 다음에 추가로 한 3월 초쯤 다시 추가 탈당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뭐 해명을 한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통화는 창당 이후에 한참 뒤에 한 통화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책에 쓴 내용과 같은 얘기가 아니다라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싸움 같이 보이는데, 강병규 기자, 그러면 홍준표 후보의 지원군은 없나요? 예, 홍준표 후보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이 보도자료까지 직접 내면서 홍준표 후보를 두둔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병국 의원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면서 아까 설명했듯이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김대엽, 제2의 김대엽 사건이다라는 그 뉘앙스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한홍 의원이 정병국 전 대표가 사실상 지목한 그 메신저로 지목되는 의원인데요. 그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 때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던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이 직접 나서서 아니 홍준표 후보는 내가 탈당하려고 할 때도 직접 말렸던 사람인데 무슨 합류를 타진했느냐며 반격을 같이 해준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의 진실 게임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오늘 원유철 후보와 첫 TV 토론을 갖게 되거든요. 아마 당 내에서 당권을 놓고 벌어지는 난타전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이 어느 정당을 가고 이런 것들은 뭐 뜻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치데스크가 오늘 짚어봤던 국민의당 사태,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진실 공방, 모두 정치인의 신뢰성 문제를 따지고 있다는 부분은 꼭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